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유럽과 동남아 지역 본부를 폐쇄합니다. 그룹 판매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온라인 투어가 국내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고객 편의를 고려해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오픈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정책 부분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정부 정책 분야 전문가 출신으로 고기석 씨를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투어가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 기업으로 5회 연속 인증됐다는 소식입니다. 마리아나가 유튜브로 만나는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랜선 여행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7월 21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7월 21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요, 사실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유럽과 동남아 지역의 그 지역 본부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자, 먼저 유럽 지역 본부는 파리죠. 그리고 동남아 지역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죠. 예. 자, 파리의 경우는요, 창업주 조중훈 회장 시절부터 대한항공이 공을 들여온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는 정확히 저희가 죄송하지만 모르는 한 10여 년 전일 겁니다. 이게 동남아 지역 본부가 원래 방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쿠알라룸푸르로 옮겨온 그런 지역인데, 자, 대한항공의 이 같은 방침은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지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평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그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자, 특히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여행사를 통한 그룹 판매 비율이요, 타 지역 대비 높아요. 이게 요즘에 뭐 개별 여행이라고 해서 그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티켓 끊고 가기도 하지만, 사실 여행사 B2B, 그러니까 여행사 통한 그룹 판매 비율이 다른 그 뭐 동남아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로 좀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항공의 어떤 방침이 향후에 이제 그룹 판매 및 운영, 그리고 여행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노선을 없애거나 노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의 수익과는 크게 무관하지만, 현지 인력을 줄이고 고정 비용을 좀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요만큼 이득일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 예를 들어서 쿠알라룸푸르 이쪽 지역 본부 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15명, 20명 정도 그 선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외항사,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그 말레이시아 항공 출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뭐 조직 슬림이 뭐 다른 뭐 매체에서는 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슬림일 것인가, 슬림화된 것인가, 그래서 비용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확정하기는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글로벌 영업 지원 조직 등을 본사에 신설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지점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요. 자,
하지만 현행 그 항공법이나 이제 뭐 국제관계 아무래도 해외 사무실을 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법 갖고 그냥 하고 우리 폐쇄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그래서 해외 현지에는 어떤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직을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예상,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아마 그러니까 GSA 형태로 운영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통칭해서 GSA 개념으로. 왜냐하면 어찌 됐든 뭐 그렇다고 파리의 대한항공이 전혀 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그 대한항공의 어떤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한편 대한항공의 해외 지역 본부는 이번 개편으로요, 미국 LA죠. 중국은 북경이고 일본은 동경인데 여기 지역 본부만 남게 되고요. 아울러 대한항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 해외 지점장들을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귀국시켜서 한국 사무실에 그 연봉 주고 남겨두진 않겠죠. 어떤 또 일련의 인적 조치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투어가 국내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라인업 강화, 그러니까 무슨 뭐 축구나 야구에서 이렇게 선수단 보강해서 라인업을 또 다 이렇게 주축 멤버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온라인 투어가 지난 15일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등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더 쉽고 간결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국내 투어와 티켓 상품 페이지를 리뉴얼해서 선보였습니다. 국내 여행은 특히나 이제 도시와 지역 기반으로 검색함을 감안해서 도시 기본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강화했고요. PC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각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안을 적용해서 시각적으로도 편하게 상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품 다양화됐다는 것도 주목하려네요. 온라인 투어에서 당일 투어나 관광 명소 티켓뿐 아니라 서핑 강습, 배 낚시,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 상품이 강화됐다고 하고요. 또 뭐 수제 만들기 클래스, 향수 만들기, 그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여행사에서 각 이렇게 뭐 일단 급하면 급한 대로 국내 여행 부분에서의 어떤 상품의 다양화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부가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진이 해외여행 상품이 많이 남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진작에 국내 여행 상품도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고 강화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은퇴한 시니어들과 창의적 감각을 지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성장을 견인해온 에어비앤비가, 참 에어비앤비에서 온 소식이, 요건 제가 좀 편집을 안 하고 참 에어비앤비 자화자찬을 많이 했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뭐 어떤 혁신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고기석 씨를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고기석이라는 분, 한국의 정책 부분 책임자로 공식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책임자는요, 이 고기석 이 정책 부분 책임자는요,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소속감을 느끼는 세상을 만드는 에어비앤비의 미션 달성과 국내 공유 숙박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며 에어비앤비 정책팀의 여정을 이끌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책임자는요, 정부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져온 정책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국무총리실에도 계셨고 대통령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정부 요직 거쳤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재산서비스협회 회장으로 위촉됐고, 뭐 이렇게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시고 박사까지 하셨네요. 자, 지난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 간편 등록 시스템 등 공유 숙박제도의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지요. 에어비앤비가 현재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진흥과
혁신적 신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인사 선임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인사하신 분의 어떤 경력을 보니까 사실 에어비앤비가 뭐 결과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그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사업이냐, 창의적인 사업이냐 그렇게 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와 추세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땐 한편으로 보면 또 창의적인 그 쉬운 거를 아무도 생각을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한 기업이죠. 혁신이란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비교적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한국의 정책 부분을 담당할 책임자로 이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에어비앤비의 혁신, 이노베이션, 뭐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인사라기보다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관련법에 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민박, 뭐 공유민박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좀 더 사업을 활발하고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정책과 뭐 더 나아가서는 관련법에 대한 조정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뭐 한 수, 장기로드나 바둑으로든 한 수가 아닌가, 요런 좀 요렇게 분석이 좀 되네요. 뭐 굉장히 사실 뭐 인사 발표나 뭐 선임을 할 때 이런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조금 최신의 생각, 뭐 꼭 최신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고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젊은 감각과 젊은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비교적 연령층이 조금은 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좀 표현하자면 50대 이하 정도, 40대 뭐 고선 30, 40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투어가 2020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 이른바 CCM이라고 하죠. 인증식에서 5회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왜 5회 연속?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5회 연속 인증받았습니다. 뭐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하나투어가 사실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덩치가. 그래서 손님도 가장 많이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소비자 불만도 사실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또 그만큼 뭐 또 이런 식으로의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투어는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여행사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고객 응대랑 그 다음에 이런 고객 관련한 경영, 소비자 관련 경영 뭐 이런 거에서도 비교적 체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상을 계속해서 받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객 만족 전담 부서인 고객관리부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업계에서 최초로 고객 자문단을 위촉해서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냥, 낚시, 다이빙과 같은 탐험형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 모험 여행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 방송 채널 영원의 또 Dear Meet for Dinner가 지난 6월 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해서 사이판, 티니안, 로타를 포함 북섬을 여행하며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저희가 자막으로 영어 문구를 쳐드릴게요. 자막으로 깔으니까 요거 딱 치시면 바로 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풀 영상을 보내드리기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좀 연속해서 광고 계속 이어드리고 있는데 드라이버 캐디 모집입니다. SG투어. 드라이버 캐디는 골프장에서 카트만 운전해주는 단순 업무지요. 그래서 뭐 관련한 내용들은 지금 나간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뭐 영어랑 중국어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방법은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는 아래 하단에 그 안내문 보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는 분들 많은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마도 점점 끝나가고요. 아무튼 더워지고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